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가장 지식산업센터가 핫하게 진행이 되었던 2015년부터 현재 2019년까지 요 시점 사이에 팔렸던 토지에 대해서 공통점이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 개발했던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상태를 제가 직접 한번 다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만약에 떼어봤으면 놓쳤을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이거를 일일이 다 등기부등본 상태를 떼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단지를 예로 들어서 2015년부터 사실은 토지가 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과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토지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디지털 단지의 토지의 판매의 시발점은 LG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토지였습니다. 사실은 LG가 이제 마곡으로 이전한다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그 토지를 매각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단순하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LG가 단순하게 마곡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가산동에 있는 부지를 매각했다라고만 이렇게 대충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전자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단지 안에서 삼성물산 부지도 또 팔렸고요. 대기업들이 먼저 팔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토지들이 상당히 많은 개수가 팔렸습니다. 거의 대기업과 중소형 토지까지 합쳐서 20개 이상 토지가 팔렸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고무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로 1호로 지정해서 직접 여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 나와서 격려하고 토지를 여기다가 지정을 했던 그런 역사 깊은 곳입니다. 이제 이게 60년대 후반때 맨 처음에 이제 디지털 단지가 지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이 토지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디지털 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회사들이 거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대에 거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산업단지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디지털 단지가 지식산업센터로 확 바뀌면서 토지들이 팔렸던 공통점,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0년대 초반대 토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팔렸던 토지들이 1971년, 72년, 73년, 74년 제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토지를 매입했던 회사들이 여태까지 이 많은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 타미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긴 세월을 거치면서 이 토지주들은 굉장히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개발했던 시행사들이 많이 접촉을 했고, 과거 1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와서 토지를 팔아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을 뒤로 제쳐두고 왜 이 토지들이 2015년서부터 시작해서 2017년, 18년 사이에 팔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토지주들의 기대치가 충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더 이상의 상승폭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팔렸던 대부분의 토지들이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합쳐서 A급 토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A급 토지는 없었고 B급 토지들이 많이 팔려 나갔는데, 이제 이 B급 토지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 좋은 토지들 먼저 팔려 나가고 상대적으로 입질이 없었던 토지들이었는데 이런 토지들마저도 팔려 나가게 된다라고 팔라라고 이렇게 많이 오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제조업을 끝까지 고수했던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제조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한계성을 좀 보았던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사업을 아예 정리를 다 해버리고 토지를 매각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경우도 사실 덜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A급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천만 원이 넘어갔고 뭐 호가가 뭐 토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부르는 게 값인 이런 상태가 되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려 나갔던 B급 토지들,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 A급 토지들이 너무 많아서 외면받았던 이 토지들마저도 이제 개발의 대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토지까지도 이제 굉장히 좋은 가치를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봐보면 2015년도에 그 SKV온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앞에 있는 이 토지가 2천만 원이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상승폭이거든요. 여기가 2천만 원이 안 갔는데, 이제 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굉장히 입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런 입지들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앞에 그 한국음향 부지가 2천만 원이 안 될 때 이 부지들은 1,000만 원도 호가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들마저도 뭐 1,500, 1,600, 1,700, 1,800, 1,900 거의 한국음향 부지하고 가격대가 같이 가버리니까 이 토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계점까지 올라왔고, 이 부분이 이제 훨씬 이거보다 더 당분간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대거 1970년대 초반 때 매입했던 토지들이 팔려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물론 그 이 분양가를 충분히 인식은 하기는 했지만 이 자체가 이제 그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이 특색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건물이 크지도 않았고 다 작은 건물이었고,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팔릴 것 같았으니까 서로 토지를 초이스를 해서 집었는데, 이제 막상 사업을 가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지주들이 상당히 현명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차라리 그 현금을 확보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든 다른 뭐 재투자를 하든 이렇게 한 이 토지주들이 굉장히 득을 보는 지금 현재 시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단지 안에서 이제 이런 토지를 데이터 작업을 한번 내보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부분들도 사실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향후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제 B급지까지 다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물량들이 또 정리가 되고 나서 새로 초이스되는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토지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제 그 아침 부분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지금도 이제 개발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이 틈새의 토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봐오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비교를 해보고, 판매된 가격도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점적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개발사들이 캐치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직접 전화를 주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안 그러면 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든지 뭐 메모를 따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